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 저번 주에 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다른 버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현재 우리가 만들어낸 기능상에서는 큰 문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 멤버 서비스 객체를 다시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즉 멤버 DAO가 가지고 있는 이 라스트 아이디, 이 변수의 값을 뭔가 활용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위해서라도 멤버 서비스 객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거는 필요한 그 상황에 따라서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런 라스트 아이디 같은 녀석을 컨테이너로 또 옮기면 돼요. 그렇게 해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에 있는 걸 얘를 컨테이너로 옮겨서 작업을 할 거라고 치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죠. 여기서는 스태틱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쓴다고 하면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DAO와 아티클 DAO가 둘 다 컨테이너에 있는 라스트 아이디를 가져와서 쓰려고 할 텐데 얘는 스태틱이기 때문에 공유 자원이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아티클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그리고 라스트 멤버 아이디 정도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유 자원 때문에 올바르게 체크가 안 될 거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을 둘 다 0으로 초기화하는 작업까지 필요하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다른 버전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예 구조 자체가 조금 틀어질 겁니다. 근데 틀어진다라고 하는 게 엄청 대격변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잘 보시면 컨테이너가 이런 어레이 리스트, 아티클스와 멤버스라고 하는 이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을 거고요. 이 작업은 이제 각각의 DAO한테 넘어갈 겁니다. 여기다가 view array list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 article DAO도 마찬가지예요. 컨테이너에 있는 걸 불러오는 게 아니라 array list를 여기다가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 멤버스에서 정상적인 처리를 하기가 곤란해졌겠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추가적인 수정을 할 겁니다.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멤버 서비스와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제 컨테이너에다가 여기다가 아티클 서비스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멤버 서비스 타입으로 또 변수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그 다음에 DAO 또한 마찬가지로 바꿔줄 겁니다. 임포트 해줄 거고요. 서비스와 DAO를 컨테이너에서 만들어 내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건 스태틱으로 다 처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을 각각 필요한 위치에서 불러낼 거예요. 여기서 직접 객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아티클 서비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컨테이너에 존재하는 멤버 서비스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티클 서비스 쪽도 마찬가지예요. DAO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낼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DAO를 불러다가 쓸 거고 아티클 DAO는 이렇게 만들어다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멤버 컨트롤러 서비스 객체를 직접 만들어낼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멤버 서비스 불러낼 거고요. 멤버 서비스에서도 DAO 객체 직접 만들 게 아니라 멤버 DAO 불러다가 사용을 하겠다. 자,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수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앱에서 이 컨트롤러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 녀석이 만들어질 때 생성자를 통해서 sc라는 변수와 멤버 서비스라는 변수가 초기화가 될 텐데 그때 멤버 서비스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이 녀석을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다, 네 가지 모두 다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스태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컨테이너 클래스를 로드하면서 객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각각의 필요한 위치에서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코드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멤버 서비스 객체와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는 멤버 서비스 객체가 같은 녀석이겠죠?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졌던 그 녀석 하나를 여기다가 불러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변수를 만든 순서대로 객체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로 코드를 실행하면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인데 자, 이거는 메인 클래스 실행을 시켜보면 자, 바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이거 왜 문제 생길까요? 일단 문제가 나온 이유는 널 포인터 익셉션이에요. 이거 과연 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할까요? 힌트는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과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 순서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컨테이너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객체들 이게 힌트예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얘는 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컨트롤러 서비스 DAO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순서로 만들어지는 객체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명령어를 입력받기 전에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녀석들보다 컨테이너에 있는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게 더 빠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를 잘 볼게요. 지금 스태틱 초기화 블럭 안쪽에서 서비스 객체, DAO 객체, 서비스 객체, DAO 객체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얘가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이 클래스를 바라보고 객체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컨테이너에 아티클 DAO가 필요해요. 그쵸? 자, 컨테이너에서 아티클 DAO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 시점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컨테이너에 있는 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상 서비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니까 얘가 먼저 만들어지면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초기화 블럭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이 일을 할 텐데 이 일을 하는 와중에도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만들어질 시점에 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DAO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단순히 이것만으로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고 방금 전에 생겼던 그 문제 상황은 다시 보면은 지금 이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바꾼 상태로 자, 이 상태였죠? 여기서 실행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시점에서 문제가 생겼죠? 지금 보시면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 3개를 생성했습니다는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얘까지 출력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앱이 가지고 있는 코드에서
얘까지는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해야만 이 출력이 나올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 녀석까지는 처리가 됐다. 그 말인즉슨 뭐냐? 이 객체 만들어졌고요. 이 객체도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하려고 할 때 이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왜 문제냐? 그러니까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됐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서비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티클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DAO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발생했던 문제는 그 이유가 아니고요. 지금 발생했던 문제는 이 시점부터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 시점에 DAO가 필요한 건 맞아요. 이 변수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 변수는요. 초기화 블록을 통해 객체가 연결되기 전에 얘는 뭘 가져요? 얘가 초기화되기 전에 변수 선언만 된 이 시점에서는 뭘 가지고 있죠? 얘는 널 가지고 있죠. 왜냐면 모든 참조형 타입의 데이터는 초기 기본값이 널이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선언되자마자 전역 변수는 자동으로 초기화가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다시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는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아티클 서비스 필요합니다.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서비스를 가져올 거예요. 이때는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 컨테이너에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서비스 객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서비스 객체한테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에 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AO를 통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들은 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DAO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도 안 돼요. 일단은 나오는데 잠깐만 DAO 서비스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거는 괜찮겠군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도 불러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괜찮은데 사실상 이거는 이 순서가 좀 더 바람직해 보여요. 멤버 쪽을 먼저 만들어내고 아티클 DAO 그다음 멤버 서비스를 만들어낸 뒤에 아티클 서비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 창구에는 리스트를 보관할 게 아니라 서비스와 DAO 객체들을 보관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을 컨트롤러에서 혹은 서비스에서 불러다가 공유 자원으로 쓰이고 있는 이 녀석들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서비스 객체가 2개 만들어지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가 자바만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바만 가지고 MVC 패턴을 흉내내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어거지로라도 구성을 맞춘 건데 사실상 그 뒤로 넘어갈수록 이런 과정들은 필요가 없어져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스프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스프링 부트 배운다고 했죠. 스프링을 쓰나 스프링 부트를 쓰나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녀석들을 사용하는 이 뒤부터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역할군을 명확하게 정의할 거고요. 정의된 역할군들은 개발자가 직접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만 필요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흐름이니까 코드의 흐름상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나중에 뭔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처리하는 능력이 좀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른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또 커밋을 해서 하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이거는 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 있던, 만들고 있던 이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이 녀석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기능 개발을 더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서 더 살을 붙여봐야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은 잠깐 내려두도록 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배우게 될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 좀 알아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시킨 게시판을 또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수업 초기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방식으로 갈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DB를 배우기 전에 좀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DB, 이 녀석은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렇게 영어로 씁니다. 자, 얘는 뭘까요? DB는 뭘까요? 자, 이 녀석은 이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DB. 제가 수업하면서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녀석은 그냥 쉽게 말해서 데이터의 저장소입니다. 저장소를 의미해요.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말을 해보자면 그냥 데이터들의 집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어떠한 사례로 예를 들어 보자면 그냥 하나의 폴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파일들을 저장하죠. 보관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뭐 깊게 들어가면 더 큰 이유가 존재하지만 더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의 저장소, 집합, 폴더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은 왜 써야 될까요? 왜 사용해야 하는가? 이제 DB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없어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특수한 케이스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예요. 근데 왜 도대체?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이 녀석은 문제점이 좀 있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우리는 데이터에 영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고, 네트워크의 기능이 없다 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존재했었어요. 자, 이 문제점은 극복이 가능한가요? 지금 이 순수한 자바만 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다른 것들을 같이 자바에 병합시키지 않으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씩 추가로 배워 나가면서 이 문제점들을 극복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얘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에 영속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운영할 수 없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우리 프로그램만 봐도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껐다 킬 때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열심히 가입하고 적어놨던 글들 같은 거 다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편하게 하려고 make test data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테스트용 데이터, 더미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시판을 떠올려 봤을 때 내가 오늘 열심히 글을 쓴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꺼요. 다음날 접속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 그 게시판을 사용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무조건 필수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말인즉슨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영속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데이터의 영속성을 해결하기 위한 결성에는 꼭 필요하다. 자, 근데 이 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녀석은요. 사실 정말 저장소일 뿐이에요. 제가 폴더랑 비슷한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폴더는 파일을 나눠서 관리하기 위한 어떠한 특정 저장 공간일 뿐이에요. 폴더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얘는 그냥 진짜 저장 공간이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의 저장 공간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바 초반에 배우실 때 자바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면은 이 변수에는 하나의 공간처럼 취급을 받을 거고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도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그냥 공간일 뿐. 그냥 쉽게 말하면 바구니 같은 거예요. 큰 바구니. 그런 바구니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저장을 하게 될 텐데 결국 이 DB라고 하는 단어는 바구니를 뜻하는 거고 저장소를 뜻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저장소에 대해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폴더라고 했는데 폴더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없어요. 얘는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된대요. 이건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공간을 배울 게 뭐가 있죠?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는 학습을 해야 되는 과목은 DB가 아니라 이건 데이터베이스 저장소일 뿐이니까 얘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DBMS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고요. 자,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자, 여기서 앞글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래서 DBMS예요. 자, 우리는 이 녀석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이름부터가 데이터베이스 이 저장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죠. 실제로 얘가 할 수 있는 기능,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DBMS를 사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DB 생성, 삭제 이런 거 가능하고요. 다음 DB 조작, 관리 등 모든 행위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DBMS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배워야 돼요. 얘는 진짜 그냥 저장소일 뿐 저장소를 관리하고 조작하고 뭔가를 저장소를 추가로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DBMS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업도 명칭이 DBMS로 되어 있을 거예요. DB가 아니라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DBMS와 데이터베이스 어쨌든 둘 다 알아야 돼요. 저장소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DBMS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좀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를 할 겁니다. 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 개념을 가지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녀석도 사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도 하고 개발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버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약간 역할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얘는 특수한 녀석을 딱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 앞에 화면을 그려주고 있는 이 녀석이 모니터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한 것을 정의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역할에 대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녀석들을 그냥 다 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서는 이런 거 가지고 서버라고 하고 저기서는 저런 거 가지고 서버라고 하고 막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서버의 개념이 좀 달라지네? 자꾸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애초에 명칭 자체, 서버라는 명칭 자체가 특수한 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역할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서버는 그래서 뭐 하는 애냐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말을 해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거나 응답을 돌려주는 프로그램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서버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 그 녀석들은 다 서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이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다. 우리는 명령어를 통해서 사용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판단을 했죠. 그리고 그 판단을 한 후에 기능을 수행하거나 응답을 돌려줬어요. 우리가 만든 것도 서버예요. 그런 서버의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자,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되게 간단하게 그냥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청을 보낼 사용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서 이 요청을 보낼 사용자, 이거에 해당하는 개념은 누가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런 녀석들도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그 기본적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은 얘는 이제 스캐너예요, 스캐너. 왜 스캐너냐면 우리는 사용자가 나 이거 하고 싶어요를 명령어로 입력하죠. 그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는 행위를 스캐너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스캐너가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앱이라던가 컨트롤러라던가 이런 녀석들이 이제 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들은 사실 자, 이렇게 놓고 볼게요. 명령어가 들어오면 앱 클래스가 컨트롤러한테 두 액션을 명령하죠. 그러면 두 액션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자, 아티클 컨트롤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두 액션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황만 봐도요. 앱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이거 해줘 라고 요청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는 내가 이걸 해줘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고 이걸 한 결과를 앱한테 준 겁니다. 기능을 수행하거나 결과를 준다. 이 개념에서 얘 같은 경우는 기능을 수행한 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는 앱이고요. 서버는 컨트롤러예요. 근데 컨트롤러가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라이트, 글쓰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로 요청이 들어와서 두 라이트를 또 실행을 하죠. 그럼 두 라이트를 실행할 때 입력을 받고 서비스한테 라이트 아티클을 또 요청을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고요. 서비스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는 이 컨트롤러 서비스 DAU라고 하는 이 녀석들을 보통 백엔드, 서버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 내부적으로도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계속해서 역할이 바뀌어가며 수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문제가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요청을 보낼 사용자인데 첫 번째가 그냥 스캐너에 해당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이제 웹이라고 봤을 때 좀 포괄적으로 웹 환경으로 생각했을 때 좀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웹 환경에서의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되는 거고 서버는 기본적으로는 웹 서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역할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웹 서버의 안쪽에 그 뒤에 이루어지는 통신들,
이걸로 인해서 서버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의 개념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이거를 생뚱맞게 지금 DBMS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더니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가 결국에 이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얘를 그냥 쓰고 싶다라고 바로 뭔가 코드를 작성한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치하고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설치하고 세팅해야 될 녀석들이 DB 서버를 우리는 구축을 해야 되고요. 구축이라는 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세팅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DBMS도 설치, 얘는 구축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얘를 DB랑 DBMS를 둘 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으면 우린 정상적으로 저장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라는 얘기를 한 건데, 자, 얘가 DB 서버예요. 저장소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게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에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녀석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 서버에 해당하는 녀석은 DB 서버가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녀석은 그냥 간단하게는 DBMS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해당하는 DB 서버로 접속을 할 거고, 그렇게 접속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의 서버를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요청을 보냈다의 개념이고요. 이 서버는 네가 날 쓰고 싶어? 그럼 오케이, 쓰게 해줄게 라고 결과를 돌려주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개념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진짜로 서버를 구축하고 이런 걸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진짜로 하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좀 귀찮은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서버를 구축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를 좀 간편하게, 로컬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며 사용을 해 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쓸지, 어떤 DBMS를 쓸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겠죠. 데이터베이스 혹은 뭐 DBMS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오라클, MySQL, 그다음 뭐 MS SQL, 그다음에 뭐 포스트그리 SQL, 기타 등등 되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티베로도 있고 카이로스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녀석을 쓸 거예요. 이 MySQL이라고 하는 녀석을 쓸 겁니다. 근데 이 MySQL은 또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순수한 MySQL이 있고요. 마리아DB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건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또 나뉘었냐면, 원래 MySQL이라고 하는 녀석이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생각보다 꽤나 인지도가 빠르게 오르고 시장을 장악해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애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태어나고 나서 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오라클이 얘를 사버립니다. 얘를 인수해버려요. 그래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순수한 MySQL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오라클한테 인수를 해주고 나니까 오라클이 기본적으로 얘는 유료입니다. 오라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얘는 유료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일반 사용자들이 좀 불편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초창기에 MySQL을 만들어냈던 애들이 조금 빠져나와서 마리아DB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기존에 만들었던 MySQL과 유사한 거를 또 다시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MySQL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가 통용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로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몰라도 되는 사실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이 네 가지가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DBMS 종류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탑4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 중에서도 이 둘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MS SQL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둘에 비하면 좀 확실히 밀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 녀석도 많이 부상하고 있어요. 얘는 뭐 기업에서 사용할 때 어떤 특수한 케이스 같은 걸 처리하기 용이한 것도 있고, 공간 정보 데이터 같은 거를 다룰 때에도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녀석도 많이 떠오르고 있는 녀석인데,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MySQL을 배울 거다. 얘는 무료라서 좋습니다. 이 녀석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종류를 몇 가지 말씀드렸을 때 오라클이나 MySQL 이런 걸 들어보셨을 때 오라클이 제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오라클 안 배우고 MySQL 배워요? 나 오라클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한 5% 정도? 5% 정도만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MySQL을 배우든 오라클을 배우든 결국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SQL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결국엔 우린 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DBMS에서 오라클 DBMS가 있고 MySQL DBMS가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SQL이다. 이 SQL은 뭐냐?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얘는 랭귀지죠. 그 말인즉슨 언어예요, 언어. 얘는 어떤 언어냐면 DBMS를 사용하기 위한 언어예요. 우리가 배우는 DBMS, 우린 DBMS를 배워야 돼 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녀석을 쓰려면은 SQL이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이거 배우는 겁니다. SQL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SQL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종류와 상관없이 표준 SQL을 배울 거예요. 표준이라는 건 모든 DBMS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그러한 SQL 사용법을 배울 것이다. 물론 이 표준 SQL에 들어있지 않은 각각의 DBMS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SQL 언어들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사실 표준 SQL을 배워 놓으면 그 나머지 특수성들은 우리가 충분히 구글링이나 이런 AI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할 수 있고요. 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표준 SQL을 배울 거니까 나는 오라클 배우고 싶어요, MySQL 싫어요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해볼까요? 이것도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표준 SQL 이 녀석은 종류가 또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이 DD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아마 데이터 디피니션 플레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번 쳐볼까요 이거는? DDL 데이터 디피니션 랭귀지라고 하네요.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정의어라고 좀 압축돼서 정의가 많이들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실질적인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을 컨트롤하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보다 상위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데이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파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파일은 폴더에 저장을 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저장소에다가 보관을 할 건데 데이터베이스 자체도 결국에 하나의 폴더처럼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정말 큰 폴더고요. 하나의 큰 폴더 안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폴더들을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각의 폴더에 저장하는 데이터들, 파일들, 얘가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 안쪽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보다 상위 개념이다 라고 하는 이 녀석은 이 폴더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 폴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배우다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DML 이 녀석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아까 전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파일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되겠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DCL 얘는 정의 자체로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는 무결을 해야만 해요. 데이터가 무결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냥 더미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결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날짜 데이터 저장할 때 말씀드렸었죠. 개발자가 임의로 저장한 날짜 데이터는 무결하지 못한 조작된 데이터다.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자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영속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영속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어딘가에 물리적으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들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지워내지 않으면, 삭제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관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수히 많은 종류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카드 결제 내역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메신저를 사용해서 친구랑 주고받은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작성한 무언가를 껐다가 다음날 다시 열어도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거, 이건 어딘가에 저장이 됐던 거를 불러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데이터,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민감해요, 보안에.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은행이 털렸다, 해킹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은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죠. 이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보안성에서 좀 취약한 게 발견이 되고, 이걸 이제 전문적인 해커들이 그걸 침투해서 들어오면은 유출이 되는 이런 문제인데, 결국에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어할 때 쓸 수 있는 정의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잘 모르셔도 무방해요. 우리가 이 웹 개발, 스프링 풀스택 개발이라고 하는 이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깊게 배울 게 아니라 정말 웹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뤄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고요. 다음 TCL 이 녀석도 트랜잭션을 제어하기 위한 정의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트랜잭션 안 쓸 거예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조금은 이렇게 공부를 더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녀석들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더 할 건데,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사용해서, DBMS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영속성을 부여를 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아까 전에 DDL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테이블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표입니다. 표. 자, 표는 여러분들이 안 써보신 분이 없죠? 제가 지금 대충 그려놨는데 이것도 표 아닌가요? 행과 열이 4개, 4,4로 이루어진 표예요. 그런 표를 그려놨어요. 이 표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보통 데이터를 보여줬었죠. 예를 들어서 뭐 몇 학년, 뭐 1학년의 학생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뭐 학번, 그리고 여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쭉 보여줬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하는 방식도 이 표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표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표라고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른다. 명칭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이란 녀석인 거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무조건 테이블을 쓰는 건 아니기는 해요. 우리가 배우는 DBMS, 배우려고 하는 이 DBMS가 사실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테이블을 통해 이런 개념이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얘는 뭐냐면 이 DBMS D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데 얘는 이제 릴레이셔널이라고 하는 관계형을 의미해요. 관계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테이블을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계층형, 망형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은 다 RDBMS예요. 그래서 흔히 너 데이터베이스 다룰 줄 알아? 저 데이터베이스 MySQL 좀 해봤어요 라고 하면 그냥 RDBMS를 일단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특수한 경우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기본으로는 그 RDBMS 때문에 우리는 이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관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녀석은 그냥 표랑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표는 여기다가 뭐 학번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합시다. 뭐 학번, 이름, 뭐 나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뭔가 적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숫자 뭐 1번, 이름은 홍길동, 나이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번, 나이, 뭐 이름 뭐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표는 실제로 행과 열에 특별한 구분이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자유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뭔가를 적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뭔가를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테이블, 표랑 다를 게 없는 이 테이블은 이거는 안 됩니다. 이 방식은 안 돼요. 그 대신에 여기다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학번, 이름, 나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첫 번째 줄, 이 한 줄은 무조건 이러한 이름들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데이터들의 데이터다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이 녀석들은 컬럼을 의미하기도 해요. 컬럼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얘네들만 컬럼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글로 다 쓰기 힘드니까. 자, 이 ABCD라고 하는 메타데이터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우리는 이 밑에다가 뭐 1, 홍, 2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임, 30, 0, 10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될 텐데 자,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러한 모습을 기본으로 다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 중에 이 녀석들은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데이터예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1 얘도 하나의 데이터고요. 크게 그린 이 한 줄, 이 녀석들 얘도 하나의 데이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를 한 줄씩 판단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행에 해당을 하겠죠. 로우 줄입니다. 줄, 한 줄, 두 줄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그 로우. 이렇게 해서 한 줄씩 데이터를 보관하게 될 텐데, 관리하게 될 텐데 이 한 줄은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이 하나의 데이터 안쪽에서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를 또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라고 의미를 할 수 있어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로우였죠. 그러면 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컬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컬럼에 해당을 합니다. 얘는 열이겠죠? 이렇게 해서 로우와 컬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좀 다뤄보다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 줄은 레코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레코드. 이렇게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명칭을 그냥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러 메시지 같은 걸 보면 무조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로우라고 써주진 않아요. 실제로 에러 메시지에서는 레코드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쓸 거고요. 컬럼이라는 말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많이 나오지만 데이터 한 줄에 관련돼서는 다른 명칭들이 쓰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배워나가다 보면은 뭐 PK, FK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규화 같은 것도 알면 좋고, 그럼 테이블들 관계 같은 거에서 이제 뭐 1대1, 1대 N, N대 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알면 좋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개념 정도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ERD 같은 것도 알면 좋습니다. 이건 알아야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녀석들, 이런 개념들은 좀 중요하다. 개념 설계, 물리 설계, 논리 설계 이런 개념들, DBMS만 해도 배울 게 좀 많겠죠? 우리가 한동안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배워보면서 실질적으로 코드 개발도 해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